장기 투자자들은 팔지 않고 단기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며 매도 중. 이번 비트코인의 리스크 공감대는 어디에 있을까? JP 모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효과 없다고 발언하며 비트코인 현물 ITF의 연말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But the data, I mentioned the other bit, the data itself is flawed. 트럼프의 DP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에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 WLFI 백서와 토큰 배분이 논란의 중심. They grabbed me. 튠과 커브 파이낸스가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 스왑의 새로운 시장 기준을 만들어 간다. 웹3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홍콩, 과연 어떻게 선도할까? 암호화폐로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봅시다. 9월 18일 수요일, 여기는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입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및 단기 보유자 소프 데이터는 시장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거래 트렌드를 주로 반영하며 어느 정도 투자자의 감정 변화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장기 보유자의 소프 수치는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 구간에 머물렀으나 올해 3월부터 이 수치는 5.6에서 1.5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의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6만 달러 이하의 비트코인을 점차 아끼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기 보유자 SOPR 수치는 올해 3월 전에는 큰 변동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균형선 근처에서 대부분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단기 보유자 소프 수치는 더욱 뚜렷하게 음수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장의 단기 감정은 여전히 위험 회피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블랙 스완 공포의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미실현 순손익 NUPL은 시장의 수익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 데이터는 역사적 추세를 따라 현재 시장의 수익 상황이 어떤 단계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NUPL 수치가 0.5보다 클 때 시장 감정은 낙관적인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며 0.5보다 작을 때는 점차 불안한 보수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역사적 추세를 보면 올해 3월에 반전이 일어난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3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NUPL 수치는 0.64로 상승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여 9월 17일 현재 NUPL 수치는 0.45로 불안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며 시장 감정이 약세로 주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조정 이후 물량을 재배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소규모 알트코인들이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저점 구간에 있으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보강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도 하락합니다. 이전에 비트코인은 5만 5천 달러까지 하락했으며 비트코인의 리스크 신호는 99.6으로 급등하여 시장 감정이 붕괴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9월 17일 저녁까지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넘어서며 비트코인 리스크 신호는 50포인트 하락하여 49가 되었으나 여전히 리스크 구간 2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후 6만 2천 달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마지막으로 리스크 구간에 들어갔던 중요한 가격 공감대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동안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적격 참여자이지만 CEO 제이미 다이먼은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주로 돈 세탁, 성거래 등 불법 용도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절대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반대하면서 실제로는 매우 진지합니다. 2020년 JP모건은 자체 오니캐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출시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기반의 허가된 버전으로 현재도 주로 금융기관들이 사용자입니다. JP모건의 기업 문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시하지만 암호화폐에는 손대지 않는 것일까요? 2023년 말 현재 JP모건의 블록체인 부서 오니캐시에는 3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는 3년 전의 3배입니다. 최근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블록체인 및 AI 등의 혁신 기술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JP모건은 블록체인의 주요 사용자 중 하나이며 실제 사용자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JP모건은 올해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도하는 대량의 자금 유입이 있었으며 현재 160억 달러에 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on't know what that is.
It can be getting dramatically worse. It could be leveling out. Inflation could get worse in 3 months. So they have to respond. People say the Fed is going to make its decision based on data. What was it going to do? Make its decision based upon guessing? Of course. But the data, I mentioned the other bit, the data itself is flawed.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는 시장 예상을 초과했으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국 주요 지수는 화요일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다우와 SPH 500 지수는 거래 중에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한 후 평평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61만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모두의 관심은 연준이 곧 발표할 금리 인상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는 드물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일치하여 예상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연준 관찰자들은 이번 회의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s playing golf with some of my friends. It was on a Sunday morning and very peaceful, very beautiful weather. Everything was beautiful. It was a nice place to be. And all of a sudden we heard shots being fired in the air. And I guess probably 4 or 5. And it sounded like bullets, but what do I know about that? But Secret Service knew immediately it was bullets. And they grabbed me. 트럼프가 또 다시 암살 시도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된 후 일론 머스크는 소셜 플랫폼 X에 심지어 바이든이나 해리스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글을 올렸고 글의 끝에는 생각에 잠긴 이모지를 첨부했습니다.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그러나 머스크의 발언은 X 사용자들로부터 신속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머스크가 약 2억 팬들에게 한 발언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부통령 해리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머스크는 이후 이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2달 안에 2번 암살 시도를 당한 전 대통령 트럼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지난달부터 트럼프 가족이 추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WLFI를 발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예고했으며 미국이 지구상의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토큰 분배를 발표했습니다. WLFI 토큰의 63%는 대중에게 판매될 것이고 17%는 사용자 보상에 사용되며 나머지 20%는 팀에 배정될 것입니다. WLFI는 현재 많은 DeFi 프로젝트처럼 이더리움에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다만 WLFI는 더 나은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WLFI 토큰의 발행과 판매는 미국 SEC의 규제를 받으며 모든 구매자는 미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로 한정되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Kraken을 통해 KYC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WLAI는 양도 불가능합니다. The white paper says that 70% of the tokens will be reserved for insiders. So talking to people in crypto, they said this looks like it could be more of a cash grab than an innovative project. 미국에서 인정된 투자자는 SEC 정의에 따르면 지난 2년 중 어느 해에 연간 수입이 20만 달러에 달하거나 지난 2년 동안 배우자와 합산된 수입이 30만 달러에 달하거나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ESE의 소나귀에 있으며 분배 역시 여전히 높은 중앙 집중화 상태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세요. 어쨌든 오랫동안 조용했던 DeFi에서 보기 드문 이정표이거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급 인물이 직접 나선 것이니 말이죠. 텔레그램이 자유를 외치며 돈 생태계에 새로운 강자를 더해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열다. 홍콩은 규제와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며 웹3을 포용하고 있다. 2018년에 텔레그램 팀은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 TON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TON은 방대한 사용자 기반 덕분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발전 과정에서 여러 도전과 전환점을 겪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CEO의 예기치 않은 체포 사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TON 토큰은 24시간 이내에 13.2%의 극심한 변동성을 겪으면서 시장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톤 생태계의 많은 프로젝트들은 탁월한 탄력성과 연대를 보여주며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긍정적인 신호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TO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고한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커브 파이낸스와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 교환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톤 재단은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 크브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스왑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하며 커브 파이낸스의 CFMM 기술을 티온에 도입하여 스테이블 코인 교환을 최적화하고 가격 변동성과 슬리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FMM은 일정 함수 자동시장 조성자 콘스탄트, 함수 마켓 메이커를 의미하며 스테이블 코인과 동등 자산 교환의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톤 재단의 DeFi 책임자 블라드 디게는 커브의 CFMM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티온이 아직 생태계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t Telegram love blockchain. The reason we love blockchain is the technology of the freedom. We care about freedom. Even our logo, the paper airplane, symbolizes freedom to move in 3 dimensions. 최신 협력 관계 외에도 커브 파이낸스는 6월 28일에 수수료 분배 메커니즘을 3CR 토큰에서 자사,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 크루비USD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커브 파이낸스의 생태계에 통합하여 크루비USD의 실용성을 높이고 사용자를 유도하려는 목표입니다. 이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의 실용성과 생태계 통합을 강화하며 사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톤 또한 활발한 생태계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이번 스왑 프로젝트 추진은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최근 톤 재단은 2억 4천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하여 톤 네트워크 DeFi 발전을 촉진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홍콩 웹3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매년과 비교할 때 많습니다. 2월 초에 홍콩 정부가 가상화폐 OTC 발행 라이센스 제도를 설립했고 4월에는 6개의 가상자산 현물 ETF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5월 말에는 홍콩 증권감독위원회가 6월 1일 이후 라이센스 없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불법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홍콩 정부는 웹3의 발전을 위한 외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10월 말에 핀테크 주간에 인공지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홍콩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으며 오늘날 가장 성숙한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홍콩 투자 촉진청도 홍콩의 웹3 사업에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본 투자자 유치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5천 건 이상의 상담과 최소 500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Well, I mean, it is what it says, right? The role is basically to help promote Web3 development in Hong Kong. And the role entails not just local development, but also to bring in overseas talent. I mean, there's already, thousands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that are now looking to apply for licenses or setting up shop in Hong Kong in areas of Web3 development. 웹3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홍콩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태도도 매우 단호하며 특히 웹3 관련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경찰은 더블건 작전을 통해 대규모 암호화폐 자금 세탁 사건을 해결했으며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을 체포하고 사건의 총액이 6억 홍콩 달러를 초과합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침격 작전으로 또 다른 암호화폐 자금 세탁 사건을 해결했으며 자금 세탁 금액은 2억 301만 홍콩 달러, 사기 금액은 1,800만 홍콩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왜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많은 년 전부터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으로 인해 홍콩을 암호화폐 산업의 시험기지로 선택했습니다. 홍콩의 발전을 지켜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홍콩도 힘을 내고 있는 만큼 이는 중국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ircle 쿨시 한 달러 안정화 코인 USDC가 브라질과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브라질 레알과 멕시코 페소를 직접 USDC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 화폐를 달러로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 네트워크 스택스가 무브 언어 기반의 레이어 1 네트워크 아포스와 통합되고 있으며 이번 협업으로 SBTC가 아포스 네트워크에 도입될 것입니다. 함스터 콤바티 소셜 미디어에서 부정행위 탐지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부정행위자는 9월 17일에 부정행위는 나쁘다. 업적을 잠금 해제하여 부정행위자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거래 플랫폼 DYDX가 예측 시장 분야에 진입하여 사용자들이 이진 이벤트의 결과에 대해 레버리지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얼트라사운드 머니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지난 7일순 공급량이 15,481개 증가했으며 공급량은 약 18,239개 이더리움이 증가하고 소각 메커니즘으로 2,758개 이더리움이 소각되었습니다. 네, 넷째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